딸과 함께 한국에 방문한 미국인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한국 여행 중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고속버스 이용 중 경악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늘의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사는 옥타비아라고 합니다. 저는 미국의 공영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 기자로 일했어요. 여러 나라를 여행하면서 그곳의 사람들, 문화, 기술에 대해 배우곤 했어요. 많은 나라들 중에서 한국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은 저에게 정말 신비한 나라였어요. TV에서 한국은 오랜 갈등의 역사 때문에 위험하고 가난한 나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두운 거리, 붐비고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미국과는 많이 다른 낙후되고 불편한 교통 시스템을 상상했어요. 여행 준비를 하면서 조금은 무섭고 걱정되었지만 도착하면 어떤 모습일지 정말 궁금했어요. TV에서 본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일까요? 아니면 제가 상상한 것보다 한국만의 다른 매력이 있을까요? 머릿속에는 많은 질문이 가득했고 마음은 설렘과 동시에 빠르게 뛰었어요. 한국에 직접 방문하여 눈으로 보고 확인해야 진실을 알 수 있다고 믿었어요. 한국에 오기로 한 결정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아직 남편을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고 혼자 저의 딸 아이를 보살펴야 했어요. 제 딸 클로이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클로이는 밝고 부드러운 아이였지만 자율신경계 기능 장애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질병 때문에 클로이는 스트레스에 아주 민감했어요. 새로운 환경이나 낯선 장소에 노출되면 늘 긴장을 많이 했고 불안해했죠. 저는 한국의 낯선 풍경과 소리가 그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않을까 걱정했어요. 그런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행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어요. 한국이 위험하거나 가난하다는 이야기만큼이나 아름답고 강인한 면모가 숨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이 단순한 부정적 이야기 너머로 풍부한 역사와 독특한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마음이 무겁고 조심스러운 생각이 가득한 가운데 클로이와 함께 한국으로의 모험을 시작했어요. 비행시간은 꽤 오래 걸렸고 저는 그 시간 동안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이야기들을 상상했어요. 바쁜 거리, 현대적인 기차, 그리고 따뜻한 미소를 지닌 사람들을 머릿속에 그렸어요. 진짜 한국이 제 생각대로일지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일지 궁금했어요. 드디어 한국에 도착하였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신선한 공기와 낯선 풍경이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꼭 붙잡고 있던 클로이를 바라보았어요. 클로이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라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이 모든 것을 탐험해 나갈 거라고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설렘과 불안이 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저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또 한국 사람들에게서 많은 것을 배우며 제 마음의 슬픔을 치유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서 저와 클로이에게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안내방송, 수많은 짐들 속에서 저는 마치 혼돈의 소용돌이에 빠진 듯했죠. 모든 것이 너무 바쁘고 약간은 압도되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곧바로 심카드를 사러 갔어요. 여행 중에도 가족과 연락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바쁜 순간에 제 눈앞에서 클로이가 사라진 것을 깨달았어요. 순식간에 제 딸이 사람들 사이로 섞여 보이지 않게 된 거예요.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에는 끔찍한 생각들이 가득해졌어요. 저는 순간 누군가 클로이를 데려간 걸까? 뉴스에서 보던 납치 사건과 비슷한 건가? 하는 걱정이 들었어요. 한국이 위험하다는 제 예전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듯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심한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제 마음은 너무 불안했고 무서웠어요. 딸을 잃을 수도 있는 생각이 저를 떠나지 않았어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느껴졌어요. 저는 눈에 보이는 모든 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공항 복도, 안내 데스크, 그리고 대기실 곳곳을 돌아다녔어요. 사람들이 북적이는 가운데 제 눈은 오로지 클로이를 찾는 데만 집중했어요. 머릿속에는 미국 뉴스에서 보던 아이 납치 사건들이 떠올랐어요. 그 뉴스들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모습과 부모들이 겪는 고통이 생생하게 기억났어요. 그때마다 제 두려움은 더 커졌고 제 생각은 정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라는 불안한 질문으로 가득 찼어요.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저기 혹시 제 딸 클로이를 보신 분 계신가요? 라며 여러 직원과 승객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바쁜 공항에서는 모두가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고 아무도 제 목소리에 주의를 기울여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점점 더 초조해졌어요. 한참 동안 아무런 소식도 들리지 않자 제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고 눈에는 눈물이 맺힐 것 같았어요. 저는 공항의 구석구석을 뒤지며 혹시라도 클로이가 어딘가에 있는지 확인하려고 했어요. 한순간도 쉬지 않고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그때마다 머릿속에는 정말 괜찮을까? 누가 클로이를 데려간 건 아닐까? 라는 걱정이 떠올랐어요. 저는 이렇게 두려움에 떨면서도
딸을 찾아야 한다는 굳은 결심으로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어요.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럽고 무서웠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딸 클로이를 꼭 찾아야 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공항은 저에게 잊을 수 없는 두려움의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저는 꼭 클로이를 찾아내겠다는 강한 의지를 다지게 되었어요. 결국 저는 모든 두려움을 뒤로한 채 한치의 시간도 놓치지 않고 클로이를 찾기 위해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막 희망을 잃어가려던 순간이었어요. 그때 한 친절한 한국 남성분께서 다가오셔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혹시 아이를 잃으셨나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의 차분한 말투와 따뜻한 미소에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너무 두려웠고 혼란스러워서 잠깐 그분이 제 기분을 이용하려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그분은 계속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아이들을 위한 안전센터로 모시겠습니다. 저는 약간 머뭇거리면서도 결국 그분의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그분께서 저를 이끌고 공항 한쪽에 있는 작은 방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그곳은 공항에서 부모님이나 길을 잃은 아이들을 위한 안전센터였어요. 방 안에는 여러 아이들이 있었고 담당 직원분들이 친절하게 아이들을 돌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다행히도 클로이가 조용히 앉아서 누군가의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클로이는 아무런 불안도 없이 차분해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과 감사를 느꼈어요. 마치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 한 줄기가 보인 듯했어요. 이 친절한 분 덕분에 저는 한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안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위한 안전센터에서 클로이를 다시 만나고 그분이 저를 도와주신 덕분에 저는 조금씩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었어요. 그분의 따뜻한 배려는 제 마음 깊은 곳에 큰 위로가 되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공항 곳곳에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장면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공항 안에는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음악과 춤을 선보이며 공항을 단순히 비행기를 타는 장소가 아니라 예술과 문화가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풍부한 전통과 현대 문화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또한 공항 내부 곳곳에 지하철과 고속열차라는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간판에는 한국어뿐만이 아니라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나라의 언어들로 안내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표지판들은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매우 현대적이고 발전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예전에는 한국이 낙후된 나라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이곳은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안전하고 세련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경험한 모든 일이 하나같이 믿기 어려울 정도로 새로웠고 감동적이었어요. 친절한 이웃의 도움 덕분에 클로이를 다시 찾았고 공항에서 마주한 문화와 예술 그리고 현대적인 시설들은 제 마음에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한국이 제가 그동안 들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따뜻하고 놀라운 나라임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은 저에게 앞으로 펼쳐질 여정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두려움 대신 희망을 심어주었어요. 한숨 돌린 클로이와 저는 공항에서 나와 근처의 아늑한 카페로 쉬러 갔어요. 저는 미국에 있을 때의 카페 경험이 떠올랐어요. 미국의 카페에서는 휴대폰을 충전하려면 추가 요금을 내야 하거나 한정된 시간 동안만 콘센트를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국의 카페는 전혀 달랐어요. 카페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각 테이블마다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아무런 부담 없이 휴대폰, 노트북, 심지어는 큰 전자기기까지 자유롭게 충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저에게 큰 놀라움과 감동을 주었어요. 추가 요금도 없고 제한된 시각도 없다니. 너무 놀라웠죠. 바쁜 하루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 배려하며 편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제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잠시 여유를 즐기고 있을 때 제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한 한국 여성분께서 따뜻하게 웃으며 다가오셨어요. 그녀는 여기 한국에서는 필요한 만큼 언제든지 기기를 충전할 수 있어요. 만약 충전기가 필요하면 카운터에 말씀해보세요. 무료로 빌려드려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한마디에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단순한 친절의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 어린 배려와 환대가 느껴졌어요. 그녀의 말에 저는 마음이 한층 놓이는 것을 느꼈어요. 어릴 적부터 미국에서 경험한 차가운 서비스와는 달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 도와주며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카페 안은 고요하면서도 활기찬 분위기로 가득 찼고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받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의 풍경도 흥미롭게 바라보았어요. 바깥은 현대적인 건물과 전통적인 요소들이 어우러진 모습이었고 사람들은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저에게 한국이 단순히 기술적으로 발전한 나라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도 따뜻하다는 확신을 주었어요.
클로이도 카페 안에서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큰 위안을 얻었어요. 제 걱정과는 달리 딸 클로이는 한국에서 불안해하지 않고 잘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처음 공항에서 겪은 불안과 공포는 이제 잊혀져 가고 대신에 이곳에서 만난 따뜻한 환대와 친절이 제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카페에서의 그 짧은 시간 동안 저는 한국 사람들의 정성과 배려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깨달았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앞으로 펼쳐질 한국에서의 여정이 더욱 기대되고 또 따뜻한 만남들로 가득할 것이라는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다음 여정은 부산으로 가는 버스 여행이었어요. 저는 미국에서 경험한 버스와는 다른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보고 싶어서 버스를 선택했어요. 솔직히 생각했을 때 승객들이 꽉꽉 찬 불편한 버스일 거라고 상상했어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은 전혀 달랐어요. 버스에 탔을 때 마치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에 앉은 것처럼 편안했어요. 각 좌석에는 개인용 전원 콘센트, 작은 책상,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커튼까지 있었어요. 다리도 편하게 뻗을 수 있게 되어 있었죠. 버스 내부는 넓고 조용해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작업도 할 수 있었어요. 딸을 보니 클로이도 편안해 보였어요. 미국에서 타봤던 거칠고 울퉁불퉁한 버스와는 다르게 이 버스는 마치 부드럽게 날아가는 것처럼 조용하게 움직였어요. 긴 여정에도 불편함 없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버스 여행 중에도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부산으로 가는 도중 클로이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다고 말했어요. 클로이는 건강 상태 때문에 화장실을 자주 참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목적지인 부산까지는 많은 거리가 남아 있었어요. 저는 다시 걱정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클로이가 부산까지 잘 참아줄 수 있을까 걱정되었죠. 그러던 중 버스 뒤쪽에 앉아있던 한 젊은 한국 남성분이 다가와 친절한 영어로 걱정하지 마세요. 좌석에 있는 스크린에 긴급 화장실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버스가 가장 가까운 휴게소에 정차할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저는 바로 버튼을 눌렀고 몇 분 후 버스는 현대적인 대형 쇼핑몰처럼 보이는 건물 앞에 멈췄어요. 제 눈은 믿을 수 없었어요. 휴게소는 미국에서 상상했던 작고 더러운 주유소식. 휴게소와는 달리 깨끗하고 넓은 시설이었어요. 현대적인 화장실, 신속한 세탁 서비스, 심지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었어요. 또 많은 먹거리들도 판매하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클로이와 함께 서둘러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휴게소 직원들은 저희를 매우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클로이의 옷이 더러워진 것을 보자 특별 세탁 구역에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고 모든 것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어요. 이후 클로이가 장난스럽게 맛있는 치킨 꼬치를 원하자 얼마 기다리지 않아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고 또 한 번 감탄했어요. 기다림 없이 모든 서비스가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한국의 서비스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휴게소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한국의 휴게소는 정말 상상 이상으로 놀라운 곳이었어요. 이 버스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의 의미가 아니었어요. 편안한 좌석과 첨단 시설,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따뜻한 도움 덕분에 저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과 서비스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받았어요. 클로이도 편안하게 여행을 즐길 수 있었고, 저는 그 모든 경험을 통해 한국에 대한 두려움 대신 신뢰와 기대를 품게 되었어요. 이 잊을 수 없는 버스 여행 모험은 앞으로 한국에서 펼쳐질 여정의 시작임을 확신시켜 주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처음 가졌던 한국에 대한 모든 걱정이 사라졌음을 깨달았어요. 그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이 저에게 한국이 얼마나 발전된 나라인지, 깨끗하고 편리한 공공 서비스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움을 아끼지 않는 따뜻한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거든요.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위험하고 낙후된 나라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공항에서 만난 친절한 한국 남성분, 카페에서 느낀 따뜻한 환대, 편안한 버스 여행, 그리고 휴게소에서 빠르고 세심하게 도와주신 서비스 덕분에 제 생각은 점점 바뀌었어요. 그 모든 경험들이 한데 어우러져 저는 이제 한국을 단순한 기술 발전이나 문화, 유산을 넘어서 서로를 돌보고 배려하는 공동체로 보게 되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현대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전통 문화뿐 아니라 이곳 사람들은 진심으로 서로를 챙기고 도와주었어요. 저와 클로이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두려움과 불신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감정들은 사라지고 감사와 믿음으로 채워졌어요. 저는 이제 한국을 안전한 나라로만 보지 않고 따뜻하고 혁신적인 나라로 느끼게 되었어요. 클로이는 여행 내내 밝고 즐거운 모습을 잃지 않았어요. 딸과 함께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정말 잘한 선택이었어요. 공항에서 펼쳐진 다채로운 전통 공연, 카페에서의 친근한 대화, 그리고 버스나 휴게소에서 경험한 편리한 시설들은 그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선사했어요.
돌아보면 제 한국 여행은 제 마음과 시야를 완전히 바뀌는 변화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다큐멘터리 기자로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했지만 이번 여행을 통해 열린 마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부정적인 편견으로 시작했더라도 실제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진실과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호텔 방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한국의 밝은 불빛과 활기찬 거리를 보았어요. 그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감사함이 피어올랐어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 모든 시설, 그리고 우리가 만난 따뜻한 미소들은 제게 큰 위로와 영감을 주었어요. 이제 저는 클로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며 앞으로 이 나라에서 펼쳐질 모든 새로운 이야기들이 기대돼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저와 클로이가 경험한 진짜 한국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래요. 두려움과 편견을 뒤로하고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곳을 만나면 그곳엔 분명히 놀라움과 희망, 그리고 따뜻한 인연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한국은 저에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 집과도 같은 곳이 되었어요. 지금까지 옥티비아의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동오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